지난 3월 6일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합의 결렬 이후 국제 유가가 30% 넘게 급락하면서 40불대 중반이던 유가가 20불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유가 하락은 러시아가 감산 협의를 거부하고 사우디도 이에 맞서 증산을 선언하면서 발생한 것인데요. 왜 이렇게 양국의 감산 합의가 결렬되었고 증산 경쟁이 펼쳐지는 것일까요? 이번 감산 합의 결렬에 대해 주요 외신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 셰일 업체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원유 생산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하게 된 배경도 셰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2016년 초까지 유가가 급락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사우디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산유국 모두가 죽게 생겼으니 어쩔 수 없이 양국이 감산에 합의한 것이죠. 2016년 말부터 감산에 합의하고 보통 6개월 단위로 감산 합의를 연장하면서 3년간 이 합의가 유지된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우디가 기존에 합의한 감산 물량 170만 배럴 외에 추가로 150만 배럴을 감산하자고 러시아에 제안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 추가 감산 제안을 거부합니다. 추가 감산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기존 감산함도 3월 말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며 선전포고를 합니다. 러시아는 지난 3년여간 감산한 결과 미국의 셰일 업계를 키워줬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산을 유지한 3년의 기간 동안 미국의 셰일 원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미국이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최대 산유국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작년 9월부터는 미국이 석유 순수출국으로 전환하면서 석유 시장에서 사우디와 러시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는 것은 고통을 분담하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러시아와 사우디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감산으로 인한 시장의 빈자리를 미국이 차지하더라는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미국은 최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감산 협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산유량 규모에서 2등, 3등만 감산에 합의하고 미국은 쏙 빠져서 증산을 하고 그로 인해 실물 경제의 호황을 이끄는 것이 얄미운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별다른 이벤트가 없을 경우 향후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작년까지는 지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번은 미국 셰일 업계에 타격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적기라고 판단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셰일 업체들이 재무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셰일 업계는 유가가 40불에서 50불 이상은 되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처럼 유가 30불 수준에서 향후 몇 개월간 유지될 경우 셰일 업체는 향후 자본 조달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올해 상환해야 할 막대한 차입금도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셰일 산업은 2010년 이후 미국의 저금리와 양적 완화에 힘입어 저금리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 부채 중 상당 부분이 향후 4년 내에 만기가 도래합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셰일 업계는 향후 4년 내에 하나로 105조 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 막대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셰일 업계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